안녕하세요, 아유,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우리 PD님. 근데 우리 잘 했잖아요. 우리 좋았잖아요. 아, 그럼요. 네, 저번에 김현우 최진영- 소장. 네. 근데 배우면 끝이 어디 있습니까, 좀 프로님. 아, 제가 방송에서 많이 하던 얘기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인 배움에 앞서 게임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아, 게임. 제작진이 인물 사진 7개를 보여줍니다. 3초 안에 인물의 이름을 말하면 정답. 6명 이상 맞출 시 오늘 촬영은 여기서 끝. 과연 정프로는 몇 개나 맞출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하나. 워렌 버핏. 딩동댕. 끝. 오. 넥스트. 아, 이분은 저 유대계로 거의. 정모님, 나머지 인물 다 맞춰주셔야 저희 퇴근할 수 있습니다. 아헤이, 걱정하지 마소. 하나, 자, 둘, 셋, 넷. 이분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맞출 수 있을 것 라스트 같아요. 원. 이분은 하나, 하나, 둘, 셋. 홍진채 정답입니다. 대표입니다. 내가 인정하는 천재. 오늘 인물 퀴즈 했던 7분 중에 7분 중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원 오브 세븐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 그렇죠. 자, 그러면 그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아유,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아유, 어서 오십시오. 네네, 아유, 우리 대표님. 홍진채 대표님이 오늘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저와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 미국에서 무슨 뭐 사태 터졌다, 어디서 뭐 이런 얘기가 들려와도 정확하게 이게 무슨 일인지를 이해하기 어렵고 그냥 기사들은 다 우리가 알고 있다는 듯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금융권 혹은 뭐 투자와 관련된 중요한 일들에 대한 기본 설명은 좀 몇 개 좀 해주시고 투자 대가들은 그러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뭐 우리가 그분들 직접 만날 수는 없으니까 저도 직접 만날 수는 없는데 어려운 세계를 맡기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어려운 일 해내야죠. 천재잖아요, 당신은. 저는 항상 홍진재 대표님한테 늘 천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참 쉽지 않네요. 네, 그걸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제일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게 뭐예요? 실리콘밸리 은행 SVB 사태. 요 사태 간단하게 왜 일어났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 브리핑해 보시오.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꽤 큰 은행이죠.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들의 예금을 전문으로 유치를 하고 있던 그 은행이 갑자기 뱅크런이 났고 망해버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예금자는 왜 갑자기 예금 돈을 유출을 뺐냐? 했냐? 네. 네. 그 트위터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문구가 돌았어요. 실리콘밸리 뱅크가 지금 거의 파산 상태다.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하면은 당신들이 예금을 보장받을 수 없으니까 빨리 돈 빼세요. 순식간에 3일 만에 뱅크런이 일어났거든요. 자, 근데 애초에 그렇게 망할 것 같다, 빨리 돈 빼세요라고 돌린 이유가 뭘까? 이거는 금리를 올려서 나온 문제가 아니라 SVB 뱅크가 경영을 잘못해서 생긴 문제예요. 네? 네. 그래요? 뭘 했냐면은 이렇게 예금이 대단히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 국채를 샀어요. 국채를, 그것도 네. 장기 국채 위주로. 그 장기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금리가 많이 오르니까 장기채의 가치가 확 많이 떨어졌어요. 자, 여기서 핵심, 요 단어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 네. 매도 가능 증권이면은 이거를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 때마다 재무제표에 그대로 계속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가에 팔아버리면은 이 정도 손해를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해 보는 만큼을 평가손으로 미리 인식을 해놔야 돼요. 네. 근데 만기 보유 증권이면은 나는 이거 만기까지 보유할 거야. 미국이 어차피 망하지 않을 거니까 나는 액면가 더하기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시가로 손실 난 거는 나는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겠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회사가 뭘 했느냐? 금리가 올라가고 네. 부채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나니까 원래 매도 가능 증권으로 돼 있던 거를 계정을 바꿔버려요. 만기 보유 증권으로. 아하. 네. 그러면 자기 자본이 그래도 좀 더 안정하게 네. 갈 수 있는 거니까. 네, 안전해 보이는 거죠. 안전해 보이는 네. 거죠. 바꿨어. 바꿨어.
들킨 거죠. 아, 바꾼 게? 네. 그래서 누군가가 봤더니 이놈들이 이거. 네, 이놈들 이거 그 숨겨놓은 손실이 되게 많고 이거 손실을 다 드러내버리면은 이거 이 회사 우리 예금 못 돌려준다. 그러니까 빨리 예금 빼시라. 도덕적 해이가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금리 올라갔고, 그래서 SVB라는 그 은행에서 갖고 있던 수많은 채권들이 갑자기 가격이 국채, 특히 폭락이 국채. 됐고, 네, 미국 국채. 국채가 폭락을 하니까 갑자기 자산이 안 돼갖고 이것 좀 이렇게 돌려보려 꼼수 좀 쓰다가 이게 딱 누구한테 걸렸고, 그래서 소문이 빡 돌면서 사람들이 돈 빼기 시작했고, 돈 빠지면서 실제로 망했고. 그렇죠. 맞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제 대가들의 시장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참고로 제가 이런 얘기를 몇 군데서 했는데 마침 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있었죠. 거기에서 그 워런 버핏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도 제 해석과 비슷하더라고요. 아, 워렌 버핏이 홍 대표님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아니, 그럴 리는 없죠. 그럴 리는 없죠. 아니, 생각이 우연히 같았다. 제가 약간 한번 검증 받은 기분인 거죠. 아, 네. 좀 먼저 얘기하셨고. 아 근데 버핏도 얘기했겠죠, 당연히. 네. 버핏의 발언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찝자면은 자, 이거는 그 경영의 문제다. 경영의 문제고 은행들은 일단 인센티브 체계가 잘못돼 있다라는 언급을 해요. 인센티브가. 네. 피터 린치는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은행 위기는 예전부터 있었고 현재의 은행들은 예전보다 많이 건전해졌고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워드 막스도 이거는 큰 은행들로 번지진 않을 거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터질 거다라는 거고요. 예, 버핏도 거기에 견해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관련해서는 문제는 여전히 좀 불씨가 남아있긴 하지만 크게 번질 사항은 아니라고 아마 대가들도 보시는 것 같고, 특히나 이 사건에 대해서는 SVB가 잘못한 부분이 굉장히 좀 있다, 이렇게들 이제 판단하시는 것 같네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즘 매일같이 또 보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 부채 한도 협상이 맨날 결렬됐다고 하는데 요것 좀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될 건데 협상 될 건데 그 얘기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돈을 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 아닌데. 아, 그래요? 네, 세금 걷어서 그 저 1년 예산 짜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네. 사실은 그거 별로 상관없어요. 세금은? 사실 이게 돈은 뭐냐라는 건데 원래 모든 국가의 돈은 허공에서 찍어내는 거예요. 아, 진짜? 네. 근데 막 찍어내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찍어내지 말라고 한도를 설정을 해두는 거예요. 퍼센트로 그 국가의 부채 한도로 제한을 두는 거는 미국과 덴마크 두 군데밖에 없고요. 전 세계? 네. 아, 네. 다른 데서는? 다른 데서는 그래서 그 예산안이라는 거를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안. 네, 돈을 못 찍어내게 기본적으로 그 중앙은행과 행정부, 재무부를 분리를 해놔요. 네네. 그래서 허공에서 돈을 찍어내는 거는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거고요. 행정부는 세금을 거두던가 아니면은 채권을 발행해서 민간으로부터 돈을 빌려와라. 지금 이제 싸우는 이유가 공화당이 하원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는 예산안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하원에서 뭘 올렸냐면은 그래 부채 한도는 늘려줄게 대신에 향후에 예산을 줄이자. 돈 좀 아껴 써라. 네, 아껴 써라.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이 어디 감히 서민의 목숨을 담보로 지금 너네가 부채 한도를 협상 카드로 쓰느냐. 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단 부채 한도 도장 찍어라. 도장 찍어라라는 거예요. 부채 협상은 좀 심플하네요, 그죠? 네, 심플해요. 아. 네. 예산 약간 까는 정도로 협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채 한도 협상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아, 그래요? 네, 협상된다. 이건 정치적인 이슈다. 그래서 또 한 번 버핏과 저의 견해가 일치하는구나 하고. 네, 우리 한국의 버핏 홍진재 대표님. 자, 그러면 요 이슈까지만 한번 살펴보죠. $8. 요즘에 뭐 러시아, 뭐 중국, 뭐 이런 나라들, 브라질, 뭐 인도, 사우디 뭐 이런 데에서 우리 달러 쓰지 말자, 뭐 위안화로 가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아니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 전 세계 통화가 되게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이제는 뭐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결제할 때는 또 뭐 무슨 루피로 하든
혹은 뭐 또 중국과 우리가 할 때는 위안화로 하고 그렇게 가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아니면 요것도 잠깐 그냥 정치적인 부딪힘만 있지 사실은 그냥 달러로 쭉 가는 건지. 저는 이 질문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역시 질문이 대단했군요. 질문이 좋았어요. 네, 질문이 좋습니다. 네. 여러 나라가 그 달러 사용권에서 이탈을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맞아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왜 호들갑을 떨어야 하는가? 자, 우리는 달러 기축통화 체제라는 걸 가지고 있죠. 네. 그럼 달러 기축통화 체제에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느냐? 미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왜냐? 그러면 모든 나라가 달러를 필요로 하니까 미국은 돈을 찍어내기만 하면서 열심히 일 안 하면서 부유하게 살고 있잖아요. 이게 되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세계에서 무역이 된다라는 게 쉽진 않거든요. 중동에서 뱉어서 원유 싣고 뭐 유럽으로 간다. 뭐 이것도 되게 쉽지 않은 거예요. 네네네. 그 과정에서 군사력으로 지켜주는 뭔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 구축이 된 곳에서 결제 처리를 하는 게 파는 쪽이든 사는 쪽이든 마음이 편하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가 그만큼 인프라 깔아줬고 계속 군대 깔아놓고 달러가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다. 네. 그럼으로써 기축통화가 되고 있는 거다. 그럼 너네 달러 쓰기 싫어? 그러면은 달러가 주는 그 이점도 너네는 쓰지 마. 알아서 해. 라는 게 된다면은 미국이 과도한 이득을 누리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달러 체제에서 이탈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사우디와 중국인 거잖아요. 근데 원유를 사가는 곳 중에서 또 많은 곳이 중국이잖아요. 네. 그 중국으로부터 또 뭘 사오죠? 그 자기네 물자들을 또 사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원유를 주고 그다음에 중국이 만들어낸 물건을 가져오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사우디의 리알을 쓰든가 중국의 위안화를 쓰던가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게 낫지. 굳이 달러를 가져와서 이렇게 복잡한 거래를 해야 되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사우디랑 중국이랑 둘 중에 누가 더 세? 그냥 중국이 더 세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위안화 쓰자. 서로 못 믿어서 했던 이례적인 상황에서 서로 어느 정도 믿으니까 편하게 가자. 이렇게 된 걸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 대가들이 뭐 얘기한 거 있습니까? 그래서 버핏이 또 얼마 전에 또 버핏이에요? 또 버핏이 주주총회가 한 5시간짜리를 했으니까 네. 되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달러 수요는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기축통화 자리를 다른 화폐가 대체할 거라고 보진 않는다. 역시 같은 견해셨군요. 당신은 워렌 버핏이요. 최근에 나왔던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특히 한 3가지 정도 제가 좀 짚어봤는데 그러면 최근에 이 상황에 대한 혹은 이제 앞으로 올 상황에 대한 대가들의 전망이랄까요? 아니면 대가들의 어떤 입장 태도? 지금 현재 어떻게 좀 가고 있습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은 시장 전망 같은 거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인데 전망하지 마라. 네, 전망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회에서는 올해는 자회사들의 실적이 작년보다 안 좋은 회사가 많을 거다. 경기가 대단히 나쁘다라기보다는 작년이 너무 좋았다. 작년이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재고 이슈가 있는데 네. 코로나를 맞이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물류 공급망이 붕괴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정부에서 돈을 찍어서 그냥 그 국민들의 호주머니에 바로 찔러주니까 뿌려줬죠. 네, 미국인들은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그냥 쓰잖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 쓰니까 미국의 경기는 괜찮았어요. 주문이 계속 들어오니까 물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원재료를 주문을 해야 되죠. 근데 원재료를 주문을 했는데 우리 공장에 안 와. 안 오니까 생산을 못하고 생산을 못하니까 리테일 매장에도 물건이 없고 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문을 미리 많이 하죠. 아, 네. 과주문하는구나. 네. 재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좋잖아요. 이거 네. 다 돈 들고 공간 차지하니까. 그러니까 딱 지금 필요한 만큼만 원재료 주문해가지고 딱 만들어서 보내자. 그러니까 재고를 타이트하게 유지할수록 경영을 잘 하는 거라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생긴 용어가 just in case라는 용어가 생겼어요.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쟁여놔? 쟁여놓고 주문 들어오면은 바로바로 팔자 해서 주문을 많이 했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 이후에 그 물류가 풀리기 시작했죠. 주문을 했는데 물건이 잘 들어오네? 근데 그때부터 고객들이 이제 호주머니가 좀 가벼워졌잖아요. 사질 않아.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소비자들은 부담 느낌. 씀씀이를 줄이고 유통망과 공장과 여기서는
자 이제 주문이 많이 들어올 줄 알고 막 쟁여놨는데 주문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유통망에 있는 쪽이 공장에 주문을 줄이고, 그러니까 공장에서 또 원재료 주문 줄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끝단 소비자 단에서는 이게 진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을 건데, 근데 여기서 주문을 줄인 게 저 뒷단에서 보기에는 코로나라서 다 세상 망한다 하고 있는데 주문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헉, 경기 엄청 좋은가 보네 했다가 뒤로 갈수록 뭐야 왜 이래? 이러면서 엄청 크게 요동치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뭐 이제 주문이 줄어들고 있다 해서 이제 언론 기사 보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 뭐 어쩌고 하고 은행 망한다, 그러니까 원래 가져가야 할 재고보다 더 줄이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계속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주문이 줄어들고 소비 심리가 예전보다 안 좋아지고 이건 맞는데, 그 전체 밸류 체인을 타고 가는 주문량이 줄어드는 정도는 좀 과도한 면이 있다. 그런 걸 좀 고려를 해야 돼요. 균형점보다 과도하게 좀 좋았다가 지금은 오히려 과도하게 좀 안 좋아지고, 지금 현재가 안 좋은 거예요? 아니면 안 좋아질 거예요? 안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되게 안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재고를 줄였다가 좀 지나고 보면은 경기가 그렇게 안 좋은 게 아니었네? 이러면서 또 재고 정상화가 될 거예요. 경기 바닥 정도는 지금 찍은 것 같다? 경기 침체는 이미 왔다. 이미 경기는 안 좋다라는 게 제가 작년 말 올해 초에 계속 드렸던 말씀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것보다는 이제 약간씩 뭔가 풀려가고 있는 아, 오히려? 느낌? 네. 아, 다행이네. 네, 저는 그래서 펀더멘탈 자체는 나쁘지 않게 봅니다. 아, 그래서 혹시 그 대가들도 비싸게 봅니까? 그래서 그런 재고 효과라는 거에 대해서 버핏도 비슷한 발언을 했고요. 아, 역시. 피터 린치가 딱 이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네. 경기 침체가 충분히 올 수는 있는데 온다면 이거는 그동안의 경기 침체 중에서 가장 잘 예견된 경기 침체일 거다. 보통 경기 침체 얘기는 잘 못하는데 네. 이번 경기 침체만큼은 그렇게 많이들 얘기했으니까 정말 잘 예견된 경기 침체다. 네. 지금 이제 뭐 예로 드신 혹은 아직 예를 들지 않으셨던 그 대가들은 그거에 맞게 지금 투자도 하고 있어요. 피터 린치도 그냥 일단은 시장 어떻게 보냐 이 질문에 그냥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공부 안 하고 주식을 너무 쉽게 사고 파고 한다. 사람들이 냉장고 살 때만큼도 고민을 안 한다, 주식을 살 때. 근데 이건 피터 린치가 30년 전에도 뭐 늘 했던 얘기긴 한데. 냉장고는 고민 많이 되죠. 고민 많이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냉장고 고민하는 거 이상으로 주식 살 때 고민해야 된다. 레이 달리오 같은 분은 현금은 쓰레기다라고 그동안 많이 얘기를 해오다가 레이 달리오는 시장 전망을 좀 자주 하세요. 네. 그리고 자주 틀리시고. 네.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최근에 인터뷰에서 현금은 쓰레기가 아니다. 아, 최근에 바꿨어요? 네. 어. 그다음에 버핏 같은 경우에도 현금을 많이 쟁여놓고 있거든요. 현금을 네. 많이 지금? 네, 버크셔가 현금 많이 쟁여놨고 단기 국채로 쫙 깔아놨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어떤 제안을 하는지 살필 뿐이다. 타이밍은 예측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아주 멀지 않은 미래에 좋은 주식들을 살 기회가 온다라는 판단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한 거예요. 또 곤란해. 네,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버핏이 하는 얘기는 언제나 그 가격, 마음에 드는 가격으로 누군가가 나한테 제안을 하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가격이 왔다라는 거는 석 달 전보다 지금 주가가 빠졌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내 위시리스트에서 10번째에 있다가 위시리스트에서 첫 번째로 올라왔다. 그러니까 회사가 퀄리티가 더 좋아졌다. 근데 가격은 그대로네? 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가격은 얼마냐, 그거를 내 주식별로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많이 배웁니다. 아유, 아닙니다. 다 아시는 얘기를. 홍진채라는 사람이 항상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합니다만 그럴 수 없잖아요. 뭐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그렇다면 교보생명에서 시장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게, 투자할 수 있게 도와주는 로보 어드바이저가 있거든요. 그리고 퇴직연금 투자 가이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걸 참고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의 투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볍게 좀 해봤습니다. 오늘 몇 가지
금융 또 경제계 이슈들 짚어주시면서 대가들의 해석들 그리고 대가들의 뭐 전망까지 뭐 길지 않은 시간 이렇게 또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어떻게 오늘 만족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만족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고객분들께서 만족하셔야죠. 아, 고객분들은 만족 안 할 수가 없고요. 시청자분들과 만족하셨으면 좋겠네요. 아, 우리 홍기신 대표님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퇴직연금 상품 가입 전 상품 설명서 약관을 확인하세요. 교보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투자 정보 등 대외 제공에 관한 당사의 전자통신 수단 관련 내부 통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